안녕하세요. 김기루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셨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이번엔 실제 데이터셋을 하나 선정하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첫 주 강의에서 엑셀의 열등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의미가 깊은 데이터셋인 US Baby Names 데이터셋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US Baby Names 데이터셋을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read CSV 함수를 사용을 해서 US Baby Names 데이터셋을 이 중에서 nationalnames.csv라는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헤더를 지정하는 부분과 그 헤더에 해당하는 그 열의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를 하면은 자, 이 현재 이런 식으로 불러진 데이터 프레임이 names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ames의 헤드를 확인하면은 자, 이와 같이 형태가 구성되어 있고요. 쉐이프를 확인하면은 네, 총 182만 행 정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각 연도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자,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연도를 나타내는 열과 성별을 나타내는 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문제로 각 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1880년도 여아에 해당하는 그룹이 하나 생길 것이고 1880년도 남아에 해당하는 그룹이 하나 생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룹이 여러 개가 생길 것인데 그 각 그룹 안에서의 총 출생 횟수를 산출하고 이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names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얻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각 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그룹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룹 바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때 특히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total underbar bus라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 것인데 이것을 names에서부터 피벗 테이블을 함수로 호출을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물로 저장을 할 것인데 자, 보시죠. 이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 뭔가 통계량을 구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되는 열이 birth라는 열이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출생 횟수를 나타내는 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구할 때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도를 나타내는 year, 그리고 컬럼을 나타내는 부분에 성별을 나타내는 sex를 넣어주고 그리고 자, birth 부분을 어떤 식으로 통계 함수를 적용할 것이냐, 이때 우리는 sum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total underbar birth라는 형태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헤드를 통해서 앞에 5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는데 자,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어가 들어갔고 이어가 1880년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이어에 해당하는 female과 male, 즉 여아와 남아의 총 출생 횟수의 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비슷한 맥락으로 1881년부터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테일을 입력을 해보시면 2014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라인 플롯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랙티브한 피규어가 생성이 되면서 이 토탈 언더바 벌스의 각각의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총 2개의 라인 플롯이 생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편의상 제목도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주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제목까지 붙은 최종적인 라인 플롯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최종 결과를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남아와 여아의 출생 횟수 모두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분석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 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각 그룹 내에서 각 이름의 출생 횟수가 이 그룹 내 전체 출생 횟수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열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그룹화를 진행할 것인데요. 이번엔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형태로 뽑을 때 그룹 바이 실행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 딕트 함수를 순서대로 이제 씌워준다고 했었죠. 보시면 그룹 바이를 실행을 할 때 이어라는 열과 섹스라는 열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 grouped names dict라는 변수에 그룹화의 결과가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얘는 딕셔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키의 종류를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94년도 남자, 뭐 1890년도 남자, 이게 뭐 순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그냥 뭐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group names dict에서 연도는 2011년이고 남자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group underbar sample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합시다. 자, 이걸 실행을 한 다음에 이 group underbar sample의 앞 10개의 행의 구성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 이건 2011년도 남자의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그룹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2011M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해에 이 남자아이의 이름별 출생횟수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집계 함수를 다음으로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정의할 거냐라고 한다면 자, add underbar prop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이때 인자로 사용되는 것이 agg underbar df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냐 하면은 자, 이렇게 그룹화된 결과물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까보신 것과 같이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이 여기서의 인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작업은 이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위에서 보시는 게 한 가지 예죠. 여기서 birth 열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을 하셔서 그래서 그걸 agg underbar birth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룹화된 결과물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로운 열을 하나 정의를 합니다. prop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열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추출한 agg underbar birth, 이건 원래 이제 birth라는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시리즈죠. 이 시리즈를 agg underbar birth의 썸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계산되냐라고 하면은 이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이 birth열의 전체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birth열의 각각의 값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실 이 전체 출생횟수 대비 각 행에 포함되어 있는 birth 값의 상대적 비중이 나온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agg underbar df라는 그룹을 나타내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해주시면 자, 이러한 집계 함수를 우리가 생성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룹화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birth 열의 값을 모두 추출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값을 전체 birth 열의 값의 총합으로 나눈 뒤 그 결과를 오른쪽에다 새로 prop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그 열의 각 행의 값에 저장을 함으로써 최종 그 결과물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는 그런 집계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ames with prob이라는 변수를 새로 정의를 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name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그룹 바이를 수행을 해줘요. 뭘로? year하고 sex라는 열을 기준으로 해주고, 여기다 apply 함수를 적용한 뒤에 우리가 위에서 직접 정의했던 집계 함수의 이름을 명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명시해 주면 우리가 names with prob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얻어졌는데, 이 names with prob의 생김새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prob이라는 이름의 열이 새로 추가가 됐죠. 이것은 곧 각각의 연도 성별로 나눈 그룹 내에서 총 출생 횟수 대비 현재 보시는 해당 이름의 출생 횟수가 어느 정도 상대적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프롭 열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진행할 분석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분석하실 주제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각 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그 그룹 내 출생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출생 횟수가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서 상위 1000개의 출생 횟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위 1000개까지 이제 유행했던 이름을 추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가 방금 생성했던 prob이라는 열이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 즉 names with prob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year와 sex 열로 다시 그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얘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적용을 하고, 이 두 개의 컬럼을 명시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제가 그룹바 결과물을 딕셔너리 형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를 생성을 합니다. 이걸 생성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그룹 바이를 통해서 그룹화시킨 결과물들을 다룰 것인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의 예시를 보면서 진행하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룹드 샘플을 하나 추출을 하는데, 바로 위에서 생성했던 딕셔너리에서 마찬가지로 2011과 M에 해당하는 샘플을 뽑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생김새는 자,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prob이라는 열이 같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출생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1000개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특정 year와 sex 그룹 안에서 이 출생 횟수가 내림차순으로, 즉 적어지는 순서대로 얘를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생 횟수가 가장 큰 것부터 해서 맨 앞쪽 것부터 1000번째 거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탑 1000개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들에 해당하는 행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얻어진 그룹화된 결과물 샘플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하면은 sort 언더바 values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정렬을 할 때의 기준은 birth라는 이름의 열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을 정렬을 할 것이기 때문에 ascending을 false로 주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룹화 결과물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내림차순 정렬이 될 것이고요. birth라는 열을 기준으로요. 이 상태에서 I, arrow, C를 명시를 해준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10번째까지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해서 그룹 언더바 샘플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birth라는 열의 값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뒤에 그 결과물에서 앞쪽에 10개에 해당하는 행만을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는 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데이터가 각 year와 sex 안에서 birth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원래 순서가 그렇게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행의 순서가 사실 birth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ILOC를 사용해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것만 얻었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10을 나중에 1000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그룹화 시키려고 했던 이거 있죠. 이거를 먼저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그 그룹화된 각각의 결과물에 대해서 위에서 적용했던 과정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 먼저 집계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볼 것이냐. 자, get underbar top 1000이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했고요. 이때 그룹화된 결과물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룹화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sort underbar values를 실행해요. 위에랑 똑같이 가는 거죠. 이때 기준이 되는 열은 birth 열이 될 것이고 내림 차순이 될 것이고 ILOC를 통해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1000개의 행을 뽑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위에서 얻었던 탑 1000 언더바 DF를 반환하는 식으로 집계 함수 get 언더바 탑 1000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의했던 집계 함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룹화 결과물에 사용을 하고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names with probe 있었는데 얘를 그룹 바이 함수를 실행을 하되 우리가 그룹화 기준은 이어열과 섹스열이고요. 여기다가 apply를 해서 get 언더바 탑 1000 함수를 적용을 해준 다음에 이 결과물을 탑 1000 언더바 names라는 변수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각 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그 연도 성별 안에서 출생 횟수 기준 상위 1000개의 이름 데이터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제대로 얻어졌는지 실제로 제가 탑 1000 네임스의 헤드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1880년도 피메일에 해당하는 것들이 birth가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요 이유와 섹스 기준으로 하나의 그룹 안에서 총 1000개에 해당하는 행들만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원래 names with probe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가 LOC를 통해서 자, 이어의 경우에는 2011년인 것과 그리고 여기서 섹스가 M인 것을 인덱싱을 한 뒤에 이걸 가지고 쉐이프를 구하게 되면은 원래 2011년 그리고 남아에 해당한 데이터가 14,329개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요 두 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름의 개수가 총 14,329개가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바로 위에서 얻었던 탑 1000 언더바 네임스 결과물에서 우리가 LOC를 통해서 인덱스가 2011이고 그리고 M인 것의 쉐이프를 구해보면은 이게 행수가 1000개밖에 안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위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birth라는 열의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 뒤에 상위 1000개의 값을 뽑은 것이 여기 하나의 그룹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1000개의 행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도와 성별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 안에서 최대 1000개의 행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강 살펴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부터 나머지 분석을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